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Z홀딩스입니다. 일단 Z홀딩스는 꽤나 오랜만에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한 두 번 정도 분석을 해드렸고, 저 역시나 Z홀딩스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홀딩스가 한창 급등할 때, 한창 상승할 때, 이런 류의 기업들, 그러니까 Z홀딩스를 예로 들어드리면서 우리 멤버분들에게 이런 기업들은 쉽게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다시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트홀딩스를 이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트홀딩스를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보시면 자, 550달러 정도, 554달러 정도, 554엔 정도에 이제 처음 말씀드렸었고, 2021년 6월 19일에 한 5개월 전에 말씀드렸네요. 제트홀딩스, 일본의 네이버, 플러스 카카오, 장기 성장, 확실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후에 한 40% 이상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550엔 정도였으니까 한 42%가량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중간에 추가 매수까지 하였기 때문에 현재 대략 한 44% 정도 수익 중이에요. 저는 한 40, 정확히 한 43.8%인가? 예, 그 정도 수익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툴링스, 네이버 플러스 카카오, 압도적 장기 성장. 여기서도 압도적인 성장이라고까지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620달러 정도였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30%가량 오르고 있네요. 8월 4일이었으니까 대략 3개월 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고, 지금 기준으로 한 30%, 한 2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여전히 제톨링스는 좀 성장성은 뭐 당연한 곳이고요. 제톨링스를 좀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의 네이버 플러스 카카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네이버 플러스 카카오 기업으로 일본의 내수 기업, 특히 내수 성장, 특히나 이 온라인 쪽에 대한 성장성을 전부 다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트홀딩스예요. 그만큼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장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에 이제 두나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두나무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당히 저평가에 있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주가는 꽤나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제트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제트홀딩스도 대략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런 실적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참고로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67조 원 정도,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한 55조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트홀딩스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을 더한 것만큼의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6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두나무를 분석해 드릴 때와 궤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이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에 비해서 실적 성장성은 밀리지 않음에도 꽤나 저평가된 혹은 고평가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거죠. 저는 지금 43% 정도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댓글도 최근에 이제 관련 기업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이번에 갈라 코인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죠. 당연히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고, 텔레그램망을 통해서는 제가 코인 분석을 해드릴 때마다 항상 염두를 해두었던, 그리고 분석을 해드렸던, 같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필승님 영상과 텔레그램으로 분석해 주신 내용 읽고 있는데, 금리, 원자재, 산업 흐름 등 막힘이 없으시네요. 차분히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세요. 예, 참고로 텔레그램방에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있고, 매일같이 핵심 내용만 줄여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강조드리는 뭐 코인이라던가 뭐 주식 혹은 산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서 이해를 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본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면 저는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필승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 글 남긴 글을 남겼던 적이 있는데 요즘같이 안 좋은 장에서도 극강의 수익률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 필승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부님 존경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필승 이 페이스면 청주 아파트 한 개 더 살 수 있겠어요. 예,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정도 이제 한 1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정도에 들어오셔서 수익만 그때 계좌 인증으로 한 2억? 예, 2억 이상 정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주에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셨고, 이 정도 페이스면 한 개 정도 더 구매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때 아파트를 사신 날짜가 제 기억으로는 올해 상반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훨씬 더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11월 14일에 좋은 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눈 글이고, 그렇군요. 또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은 게 해외 거래소 입출금 제한 이런 찌라시가 돌더군요. 제 생각으론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기사는 대책 마련 중이란 기사지만, 네, 입출금 거래가 막힌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랐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속한 NFT방 잠깐 어수선했어요. 네, 이렇게 정보도 좀 전달해 주시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16일 이제 받은 글이고 사부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있죠. 11월 16일이면 좋은 소식이라 공유합니다. 사부님 따라서 저도 갈라코인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47% 수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갈라코인이 코인베이스에도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이제 응원의 글도 받고 있고, 저도 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톨딩스는 상당히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일본의 네이버 플러스 카카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 장악했죠. 일본의 이커머스 장악했습니다. 1등이죠. 일본의 배달, 배달 어플도 장악했습니다. 1등입니다. 핀테크 장악했습니다. 1등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콘텐츠도 1등, 2등을 다투고 있죠. 콘텐츠도 1등을 다투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SNS도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다 제쳐고 당연히 1등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 더 이제 카카오죠. 메신저 역시나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인이죠. 참고로 라인 같은 경우는 태국 그리고 대만, 일본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메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실 이 대한민국의 네이버 플러스 카카오의 실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대한민국의 2배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메신저라던가 아니면 이커머스라던가 핀테크, 컨텐츠 이쪽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꽤나 크다. 왜냐하면 참고로 이 소프트뱅크와 앞으로 5년 동안 5조 원 이상의 AI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제트홀딩스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이 아직도 9%밖에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25%고요. 중국은 한 40%, 미국도 30% 이상인데 아직도 일본은 대한민국의 반도 안 되죠.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커머스에 대한 시장 장악을 현재 라인과 그리고 소프트뱅크, 야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제트홀딩스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저는 이제 꽤나 좀 크게 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게다가 저는 이미 4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이나 혹은 저번 주에도 이제 제 계좌를 오픈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좋은 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톨링스에 대한 그런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에도 제가 이런 기업들은 쉽게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제 제톨링스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과 그리고 대만, 특히나 대만 같은 경우 메신저를 이미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국의 카카오라고 보시면 되는 곳이고 태국에서도 70%를 메신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활발하게 이제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 이 동남아 시장까지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네이버 아니면 텐센트라던가 알리바바 그리고 제트홀딩스 이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한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과연 이러한 성장성이 그러니까 이런 성장성을 담보로 하는 이런 주가 상승세가 여기서 꺾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까지
매년 지금까지 3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2년 뒤까지도 30% 이상의 성장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어요. 제트홀딩스에서 밝혔습니다. 제트홀딩스에서 30% 이상의 성장을 확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향후 몇 년간은 지금과 같은 고성장을 이제 유지할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트홀딩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